어떤 시기든 간에 풍력을 제외해놓고는 넷제로가 달성이 될 수가 없다. 앞으로 풍력 시장 자체가 지금 노이즈는 있지만 이게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 진행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스테드 같은 경우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를 밝힌 상태고요. 또 풍력 터빈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 수주한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풍력, 특별히 해상풍력 얘기하겠습니다. 풍력 관련주가 요즘 재미없는데요. 그죠? 풍력 가운데 해상풍력은 많이 얘기하는데 풍력 관련주 자체가 그죠? 보면 CS윈드도 그렇고 그죠? 주가 많이 빠져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일단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네. 첫 번째는 네.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IRA 수혜주를 대거 이제 공매도를 치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예, 요게 이제 쳤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오스테드라고 하는 발전 사업자인데요. 네. 이 주가가 지난주에 한번 25% 하루에 이제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그 해상풍력 단지 건설하는 데 관련해 가지고 23억 달러 정도 손실을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자재 조달 지연, 그러니까 부품 수급난은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면서 7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이제 부품을 갖다가 미리 그 체인을 구축을 안 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이제 보너스 크레딧을 받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보조금을 받는데 네. 다 외부에서 조달 급하게 그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게 IRA 세 지원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발생되는 게 한 9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이자가 비싸져 가지고 이자 비용 때문에 이제 한 7억 달러 정도. 금리 오르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총 한 23억 달러 정도가 이제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면서 주가가 30% 이상 폭락했다가 막판에 이제 25% 정도로 끝이 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RA 효과를 노려가지고 급하게 프로젝트를 추진해가지고 이 밸류체인 수급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7억 불 정도는 이자가 이제 예상치 못하게 그 금리를 갖다가 뭐 미국이 5.5%까지 올릴 거라고는 사실 작년까지는 예상을 못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리 친환경주들이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군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오스테드가 사업을 접은 게 아니고요.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그 리뉴스 비즈라고 하는 이제 기사를 갖다가 제가 붙인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 우드 맥켄지라고 하는 이게 이제 조사 기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전 세계 풍력 터빈 주문 접수량이 상반기에 700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12% 증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그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어설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풍력 터빈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가 이 터빈 업자한테 이제 발주를 주면 이 터빈 업자가 부품을 수급을 해가지고 이제 발전소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 305% 늘어났다. 근데 이제 이 305%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은 해상 풍력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테이지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실제 그 볼륨의 어떤 비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그 해상 풍력이 커지는 거는 2025년부터 실제로 설치량 기준으로 해서 엄청 커지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수주가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이제 수주되는 것들이 25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유럽이 29% 증가하고 여전히 계속해가지고 그러니까 풍력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발주는 늘어나고 있다.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부품난 뭐 이자 비용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 시장 자체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육상 터빈보다는 해상 쪽 수주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 얘기는 앞으로는 이쪽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글로벌리 거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래도 대응을 좀 해야지 발전 용량이 커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지상이 할 경우에 여러 또 뭐 환경 파괴라든지 그죠? 이런 네네. 문제도 있고 해서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해상 쪽이 계속 네. 커지게 되고 해상 쪽이 커지게 되면 사이즈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한테는 마진 개선 폭이 곱하기 2가 아니라 2.5, 3이 돼 버리거든요. 이제 사이즈
크기 대비했을 때 좋아진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세계 풍력 협의회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제가 요약을 한 건데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380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될 거고요. 이 중에 중국 거를 제외하면 241기가와트, 연평균 24기가와트가 설치가 될 예정이다. 근데 22년도 설치량이 해상 풍력이 3.8기가와트였었다. 중국을 제외한 겁니다. 되게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죠? 22년도에 3.8기가와트였는데 네. 향후 10년간 연평균 24기가와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2년 대비 6배 정도가 커져가지고 이게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보시면 이 시장에 중국은 왜 제외하는 걸까요? 중국은 자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왜 배터리도 중국은 제외하는 게 자기네 생산하는 거 캡티브 마켓이니까 풍력도 비슷한 개념일까요? 네, 자기네들만 그냥 갖고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업체들, 외국의 타국에서 업체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풍력이 그러면은 혹시라도 안 될 수 있잖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풍력이 안 될 경우에는 소위 탄소 제로가 불가능합니다. 이 발전 사업에서 이제 탄소 배출의 빈도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 정도가 발전 사업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생산하거나 이런 쪽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한 전체 탄소 배출량의 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해 주려면은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이런 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풍력 같은 경우 20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숫자가 지금 3,101, 그래서 3,101이죠. 윈드 풍력, 그 금액인데 이게 탄소 제로를 위해서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커져야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그 3.1 그 TW라고 하는 게 이게 아마 저기 테라와트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용량을 지금 해야지만이 넷제로가 될 수가 있는데 현실은 지금 그거의 3분의 2 정도밖에는 계획상으로 된 걸로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기든 간에 그 풍력을 제외해 놓고는 그 넷제로가 달성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은 전기차를 하는 것도 이상해지는 거고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탄소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탄소 줄인다고 해놓고 나서 이걸 제외해버리게 되면 결국 발전 쪽에서는 계속해서 탄소가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풍력을 제외하고는 이게 쉽지 않다라고 놓고 보면은 앞으로 풍력 시장 자체가 지금 노이즈는 있지만 이게 중단이 되는 게 아니고 진행형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테드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거를 밝힌 상태고요. 또 풍력 터빈 업체들이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 수주한 물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그러면 CS 윈드하고 베어링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해상 풍력은 사실 SK 오션 플랜트 옛날에 삼강 M&T 얘기하지만 사실 저도 이게 뭐 수출 비중이라든지 글로벌리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CS 윈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글로벌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요, 그죠? 해상 풍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또 캐파가 늘어나면 또 베어링 수요도 있고. 그 뭐 둘도 되고요. SK 오션 플랜트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번에 지금 오스테드가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은 하부 구조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부 구조물을 갖다 제대로 그 하부 구조물이 그냥 물건 하나 무거운 거를 갖다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부유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스테드 그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기존에 그쪽으로 납품을 하지 않았던 이제 업체들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이제 CS 윈드 말씀하셨지만 CS 윈드가 최근에 인수한 회사도 하부 구조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쪽 회사들이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오션 플랫도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해상 풍력으로 관련이 돼 있는 기업들, 육상 풍력 말고 그 해상 풍력으로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육상 풍력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쪽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명확합니다. 제가 굳이 뭐
해상풍력 아닌 업체를 거론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죠? 해상풍력 쪽을 해상풍력이 뭐 해상풍력만 하겠습니까? 유상풍력도 하지만 해상풍력 쪽을 힘주어서 하는 쪽이, 풍력은 어쨌든 해상풍력 쪽의 모멘텀이 크다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막 쫓아가기 바쁘잖아요, 투자자들이, 그죠? 쫓아가지 않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